결혼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아야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우리 집을 음식 장사하는 집이라고 불렀고 남자친구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그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어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기 위해 한 딸이 사랑을 포기하고 인생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 집은 음식 장사하는 집이라며?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를 따르시며 역게 미소만 지으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상견례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시댁에서 예약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메뉴를 고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우리 집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식업 하시면 바쁘시겠어요. 주방일이 원래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저희는 프랜차이즈 여러 개 운영하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중요하더라고요. 음식 장사는 뭐 정성이 들어가야 하니까 힘드시겠어요. 음식 장사. 그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다 배달시키지. 우리도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이제 직원만 20명 넘어요. 저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손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셔. 나쁜 뜻은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좋은 뜻으로 우리 집을 음식 장사하는 집이라고 부른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미안해. 뭐가? 어머니는 제 쪽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우리 집 너무 무시한 것 같아. 무시? 그냥 대화한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음식 장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게 뭐 어때서?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는 원래 솔직하셔.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시댁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면 우리 가게 한번 보러 와야지. 언제 시간 되니? 저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꼭 가야 해? 당연하지. 우리 집 사업이 어떤지 알아야지. 그럼 우리 엄마 가게는 언제 보러 올 건데? 그건 나중에. 일단 우리 집부터.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위고 너희 집이 아래라는
그 서열이 당연하다는. 저는 결국 시댁 가게에 갔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 분식집 2곳.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매장을 안내하셨습니다. 보이지? 이게 다 시스템이야. 본사에서 다 관리해 주니까 편하지. 너희 집은 다 엄마가 직접 하신다며? 힘드시겠다. 또 음식 장사 이야기였습니다. 돌아가며 얘기하는 건 결국 하나. 너희 집은 우리만 못하다.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가족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모욕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 한 달 후, 남자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 좀 천천히 하자고 하셔. 왜? 그냥 아직 우리가 어리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33, 저는 31. 어리다고 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데? 남자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집안이 좀 걱정된다고 하셔. 우리 집안? 응. 솔직히 말하면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격.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격?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니지. 그냥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은 좀 다르잖아. 뭐가 달라? 사업 규모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엄마 말로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그럼 나는 뭔데? 너는 좋지. 근데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집안의 격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오해하지 마. 내가 싫은 게 아니야.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집안이랑은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 직설적이었습니다. 상견례 때처럼 웃음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너희 엄마가 하시는 일이 뭐니? 음식 장사지?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그래, 도시락.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집은 프랜차이즈 여러 개 운영하는 집이야. 같은 요식업이어도 급이 다르지. 결혼하면 명절 때 친척들 다 모이잖아. 그때 사돈 소개하는데 음식 장사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 집안 재산도 우리랑은 차이가 있잖아. 결혼 준비하는 것도 부담될 것 같고. 저희가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애 낳고 키우는 것도 생각해야지. 너희 엄마가 도와줄 수 있겠어?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모든 게 우리 집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 우리 집의 재산, 심지어 미래의 육아까지. 그러니까 결혼은 좀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 지나면 우리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엄마랑 통화했어. 그래.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성격 알잖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결혼 반대하셔. 그래. 우리 집안이 안 맞는데. 어머니는 설거지 하시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안 속상해? 속상하지. 근데 어쩌겠니?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이미 예상하셨다는 듯.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어머니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그날 밤부터 어머니는 뭔가를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댁가게 목록, 거래처 명단, 메뉴 구성,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속 적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상처받으셨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어머니는 원래 말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조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침묵, 무언가를 준비하는 침묵.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도시락 배달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밥 짓고 반찬 만들고 포장하고 하루에 도시락 200개. 전부 어머니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직원 좀 뽑지 그래? 괜찮아. 내가 하는 게 편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 거라는 걸. 인건비를 아껴서 저를 대학 보내셨고 결혼 자금도 모아주셨다는 걸. 시댁에서 보기엔 우리가 가난한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현금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 집 가게가 어디에 있다고 했지? 치킨집이요? 역삼동이랑 강남이랑 분당에 있대요. 메뉴는 일반 프랜차이즈요. 후라이드, 양념 그런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시댁 가게들을 일일이 확인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주문도 해보시고, 맛도 보시고, 주변 상권도 살피셨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알아야지. 내가 결혼할 집안이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정찰하는 사람의 눈빛. 며칠 후 어머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치킨 도시락. 엄마, 갑자기 치킨을 왜요? 요즘 수요가 있더라. 배달 주문도 많고. 어머니는 레시피를 수십 번 바꾸셨습니다. 바삭함, 간, 소스, 포장.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댁 가게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하셨습니다. 이 가격에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매출이 좀 떨어졌어. 이상하게 경쟁 업체가 생기더라고. 남자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어머니 때문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시댁가게 반경 3km 이내에 도시락 홍보 전단을 돌리셨습니다. 직장인 점심 도시락, 치킨 포함 7,000원.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하루 300개를 만드셨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손목 아프시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어머니의 손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댁 거래처를 하나씩 접촉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시락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머니는 시댁 프랜차이즈 가게에 납품하던 업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업체, 포장재 업체, 배달 대행사. 하나씩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요즘 더 바쁘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도. 예전엔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단단해 보이셨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사람의 얼굴.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 집 아들, 너 지켜주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가요? 부모가 내 집 무시할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같은 말만 했으니까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부모님이 원래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는 제 표정만 봐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지켜주니?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주방 쪽 일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어느 날 어머니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힘든 거랑 대단한 건 다르지. 나도 힘든 일 많이 해봤어.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냥 말실수겠거니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내 엄마 가게, 우리 집 가게 중 하나라도 인수하면 좋겠다. 엄마 가게를 왜 인수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 우리 집 시스템 적용하면 매출 더 오를 거야.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걸? 왜? 더 잘 되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 방식이 더 낫다고, 어머니의 방식은 구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손님들이랑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시스템보다. 그게 옛날 방식이지. 요즘은 효율이야. 효율. 그 단어가 점점 자주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는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만들 필요 있어? 공장에서 반조리 식품 사다 쓰면 되지. 손님들이 엄마 손맛을 좋아하는데? 손맛이 뭐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먹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너희 집 치킨도 다 똑같은 맛이네. 본사 레시피대로 하니까. 그게 프랜차이즈의 장점이지. 어디서나 같은 맛. 우리 엄마는 매일 다른 반찬 넣어주시는데 그게 장점이야. 그게 장점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는 거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어머니는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 집에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 가게에서 가져온 거야. 편하지? 네, 맛있어요. 너희 엄마는 맨날 직접 하신다며? 힘드실 텐데. 엄마가 좋아하세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근데 나이 들면 못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시스템 만들어 놔야 해. 남자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집 가게에 오면 배울 것도 많을 거야. 우리 집 가게에 오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들한테 와서 일을 배워야 한다는. 우리 엄마는 20년째 장사하고 계세요. 배울 건 이미 다 배우셨어요. 20년이면 오래됐네. 그럼 방식도 20년 전 거겠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갈게요. 왜? 밥도 안 먹고?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어? 우리 엄마 기분 나빠하시잖아. 나도 기분 나빴어. 뭐가?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어? 우리 엄마 무시하잖아. 너도 너희 엄마도 무시? 그냥 조언한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뭔가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피해의식? 응. 우리 집이 좀 잘 산다고 해서 너희 집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나 끊을게. 야, 잠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소중히 여겨. 내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를 존중할 리 없어.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무시했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을 무시했습니다. 제 가치관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를 바꾸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아직 끝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모욕을 받아도 남자친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참는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이해해야 하는 것도 양보해야 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삼촌 내외가 오셨습니다. 야, 이게 며느리감이구나. 어디 집 딸이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집이에요. 아, 식당 하세요? 아니, 도시락 배달이요. 아, 삼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힘들겠네. 네, 그래도 우리 엄마 성실하게 하세요.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대화는 곧 시댁가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프랜차이즈 몇 개 더 확장한다며? 네, 다음 달에 일산에 하나 더 오픈해요. 잘 되네. 역시 시스템이 중요해.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습니다. 가끔 시선이 제게 왔을 때는 평가하는 눈빛뿐이었으니까요. 저 집 딸이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음식 장사 집안 딸인데 괜찮을까? 그 시선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뭐가? 다들 좋아하셨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 무슨 소리야? 삼촌이 질문도 하셨잖아. 그게 관심이야? 평가였어. 너 진짜 요즘 왜 그래? 피해의식 심한 거 아니야? 또 피해의식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는 피해의식으로 치부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건데 왜 내 감정을 부정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그래. 예민한 게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사람들 보잖아. 미안해.
저는 또 사과했습니다. 언제나 사과하는 건 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자꾸 미안하다고 말하게 돼. 뭐가? 시댁 사람들한테, 남자친구한테, 내가 예민한 것 같아서.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저 사람들이 널 그렇게 만드는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계속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돼. 그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들이 문제야.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울지 마. 내가 할 일은 우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거야. 뭘? 이 관계를 계속할 건지, 끝낼 건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 우리 집 새 매장 보러 가자. 인테리어 끝났거든. 데이트가 아니라 매장 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라갔습니다. 새로 오픈한 치킨집은 깔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와 계셨습니다. 어때? 괜찮지? 네, 좋아요. 여기가 우리 5번째 매장이야. 내년엔 10개 만들 거야. 자랑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너희 엄마는 매장 하나지? 힘드실 텐데 왜 안 늘리셔? 엄마는 직접 관리하고 싶으셔서요. 그럼 평생 그 규모야. 사업은 확장해야지. 엄마는 지금도 만족하세요. 만족? 그게 만족이야, 포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도 일리 있어. 사업은 키워야지. 우리 엄마 방식도 존중해줘. 존중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 엄마가 틀렸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을 위한 준비를. 결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혼자 참아야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침묵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가족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시댁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저는 인사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며느리감이구나. 어디 사세요? 안산이요. 아, 안산.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음식 장사하세요.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른 친척에게 가서 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 대학교 나왔습니다. 전공은? 경영학과요. 아, 그럼 집안일 도와드리겠네. 음식 장사하신다며? 또 음식 장사였습니다. 제 이름도, 제 성격도, 제 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어떤 집안 딸인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 불려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냥 거기 서서 봐. 우리 방식 배워야지. 배우라는 건지 구경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집안이 좀 약하지 않아? 그러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음식 장사 집안이라니. 애는 괜찮아 보이는데 집안이 좀 그렇네. 제가 들으라는 듯 말하는 건지 정말 모르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 말들은 제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시댁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좋은데 취직했어. 대기업 다닌다. 우와, 대단하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 사람이지.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뭐 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게 뭐 하는 건데? 마케팅 컨설팅이요. 아, 그래. 요즘은 그런 것도 직업이구나. 비꼬는 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옆에서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동생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야,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네. 프랜차이즈 여러 개 운영하는 집이야.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 집안은? 음식 장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결혼하면 내가 좀 맞춰야 돼. 알지? 우리가 위고 너네가 아래야.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나중에 안 힘들어. 저는 그릇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 빨개졌네. 울었어? 아니.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슬슬 가자. 그는 제가 우는지 안 우는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어땠어?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그치? 다들 좋은 사람들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저를 아랫사람 취급한 그 사람들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내일 봐. 응.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응.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래. 잘 봤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 선택했어. 잘못 선택한 게 아니야. 제대로 본 거지. 뭘? 그 집안의 본 모습을. 그리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결혼은 참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는 거지.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아. 다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엄마가 할게. 뭘?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딸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준비를.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욱 조용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그리고 노트북 앞에 앉으셨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일찍? 새 사업 준비 중이야. 새 사업.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시댁가게 위치, 주력 메뉴, 가격대, 주요 고객층, 심지어 매출 추정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이기다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들도 느껴봐야지. 그날부터 어머니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댁가게와 같은 메뉴, 더 낮은 가격. 어머니는 치킨 도시락 메뉴를 정식으로 출시하셨습니다. 시댁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18,000원일 때 어머니는 12,000원에 책정하셨습니다. 게다가 반찬까지 포함된 도시락 형태였습니다. 엄마, 이 가격이면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돼. 나중에 회수하면 돼. 어머니는 시댁가게 주변 오피스 상권을 집중 공략하셨습니다. 전단지를 직접 돌리시고 시식 행사를 열으셨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함께 드시는 치킨 도시락, 첫 주문 20% 할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가격과 구성에 만족했습니다.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 최고, 반찬까지 있어서 완전 한 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대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200개였던 도시락이 300개, 400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엄마, 직원 좀 뽑으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더. 지금이 중요해. 어머니는 시댁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던 업체들을 하나씩 접촉하셨습니다. 식재료 업체, 포장재 업체, 배달 대행사. 저희와 거래하시면 더 좋은 조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금 결제, 빠른 대금 지급, 장기 계약을 제안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시스템을 거쳐야 해서 결제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주일 내 현금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업체들이 하나둘씩 어머니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그쪽이 조건이 훨씬 좋아요. 시댁가게에는 식재료 공급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어머니는 같은 상공회의소 회원이었습니다. 지역 행사, 공동 마케팅, 상생 프로그램. 어머니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두 철수하셨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빠지자 행사 규모가 줄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시락은 행사 때마다 인기 품목이었으니까요. 시댁 입장에서는 타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댁 주력 메뉴와 정면 승부하셨습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 간장치킨, 모든 메뉴를 도시락 버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만의 강점을 추가하셨습니다. 매일 바뀌는 반찬 3종, 직접 담근 김치, 손편지.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힘내세요. 고객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도시락은 처음이에요. 사장님 손편지 보고 울었어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시댁 가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시댁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우리 가게 매출이 이상해. 경쟁 업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 힘들겠다.
근데 너희 엄마 가게는 잘 되시지? 응, 요즘 주문이 많으시대. 우리 엄마가 한번 뵙고 싶다는데 괜찮아? 무슨 일로? 그냥 사돈끼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래, 만나지 뭐.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만남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댁에서 예약한 한정식집, 처음 상견례를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장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엄마, 그 가방은 왜?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저희 가게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시군요. 혹시 어머님 쪽에서 저희랑 비슷한 메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가게랑 너무 가까워서 좀 부담이 되거든요.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이세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상생이요? 네. 예를 들어 구역을 나눈다든지 메뉴를 차별화한다든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상견례 때 저희 집을 음식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그게 제 딸한테 집안이 약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그건 오해세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 딸이 다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친척분들이 제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고 너네가 아래라고 했죠?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지난 2달간 제 가게 매출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게 매출 추정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음식 장사 20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없지만 고객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은 본사 레시피로 찍어낸 음식보다 강합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덮으셨습니다. 상생은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한쪽을 무시하면서 상생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서셨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없습니다. 네.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에 제 딸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가자. 저는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 이제 끝이야. 네,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시댁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 감소였습니다. 그 다음은 식재료 공급 차질, 그리고 직원 이탈,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좀 만나자. 왜? 직접 얘기할게. 제발.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만나자는데. 만나고 싶으면 만나. 내 선택이야. 만나고 올게요.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정말 힘들어. 그래.
매출이 반토막 났어. 거래처들도 다 끊겼고, 안 됐네. 제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내 엄마 가게랑 똑같은 메뉴를 더 싸게 파는 곳이 생겼어. 그래서, 혹시 내 엄마가 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타이밍? 너희가 우리 집 무시한 타이밍? 그건 너희 엄마가 우리를 음식 장사 집안이라고 무시한 타이밍? 남자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당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왜 너희한테 양해를 구해야 해? 그게 아니라 조금만 구역을 나눠서 나눌 이유가 없어. 자유 경쟁이잖아. 야, 우리 진짜 힘들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내 엄마한테 말 좀 해줘. 우리 가게 좀 살려달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게 빌고 있다는 사실이. 너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하는 거야? 응. 우리 정말 어려워. 이러다가 가게 문 닫을 수도 있어. 그럼 문 닫으면 되지. 뭐? 너희가 우리를 무시할 때는 생각 안 했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건 우리 부모님이 좀 실수하신 거고. 실수? 그게 실수야?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야, 잠깐만.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내 엄마한테 한 번만 말해줘. 손 놓으세요. 제발, 손 놓으라고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친구가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땠니? 엄마한테 부탁 전하래요. 가게 좀 살려달라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긴. 계속 내일 할 거지. 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그 사람들 망하면 어쩌려고요? 망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몫이야. 내가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정당하게 사업하는 건데 왜 내가 멈춰야 해?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불법을 저지른 것도 부당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나은 품질, 더 좋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경쟁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그동안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힘듭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돈어른 제발. 전화 끊겠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게 살리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는 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가게 중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분당에 있던 치킨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가게 하나 망했어. 이제 만족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며칠 후 남자친구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만납시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소. 사돈어른도 모시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시아버지가 만나자고 하는데. 싫어. 그냥 무시할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만나자. 마지막으로. 왜요? 확실히 정리해야지. 만남 장소는 시댁에서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시댁 부모님, 4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소. 너무 오만했던 것 같소. 사돈댁을 무시했고 며느리 될 사람을 함부로 대했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가게를 좀 옮기든지 메뉴를 바꾸든지.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두 분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뭘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게 저희가 잘못해서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분은 제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있었어요. 집안만 봤죠. 제 딸의 마음은, 제 딸의 가치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시댁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됩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저는 제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두 분 가게가 망하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어머니는 일어서셨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제 딸에게 하신 것처럼 저도 두 분을 무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속상하니? 아니요. 속 시원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빗속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저를 짓눌렀던 무게에서 벗어난 기분. 자유로웠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직원도 3명 뽑으셨습니다. 매장도 하나 더 열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조금만 더 하면 안정될 거야.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셨지만 예전처럼 지쳐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 그게 어머니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였습니다. 나야. 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발.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너 살 빠졌다. 응. 요즘 힘들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게 이번 달 말에 다 정리한대. 그래. 역삼동 거, 강남 거 다 문 닫아. 남는 건 하나뿐이야. 안 됐네. 안 됐네라니 너 때문인데. 내 때문? 아니, 내 엄마 때문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럼 뭐야? 우리 엄마가 사과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사과했으면 끝이야?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은? 그건 우리 부모님이 좀 실수한 거고 또 실수래.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갈게. 야, 잠깐만.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 진심이야. 나 너 아직도 좋아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심이라고. 내가 날 좋아한다고? 한 번도 날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는 없어. 왜?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 그게 사랑이었어? 내 부모가 날 무시할 때 넌 어디 있었어? 내가 울 때, 혼자 참을 때, 넌 늘 내 부모 편이었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 성격을 알아야 할 건 너야.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이야. 진작에 끝났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충분히 줬어. 넌 그걸 다 날려버렸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뒤에서 남자친구가 뭐라고 외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만나고 왔니? 네. 어땠어? 완전히 끝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나를 지켜줘서.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께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는 문자를 읽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답할 거니? 엄마가 해주세요. 어머니는 휴대폰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쓰셨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과는 다릅니다. 용서는 제 딸이 결정할 문제이고 저는 제 딸의 편입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네, 엄마.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정말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관계에서, 그 집안에서, 그 모든 것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하나도. 그럼 됐어.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엄마.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 삶은 평온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짓눌렀던 관계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2번째 매장이 오픈했고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엄마, 이제 대표님이시네요. 무슨 대표? 그냥 장사꾼이지.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당당히 떳떳하게 일구어낸 성공.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지수. 왜?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만날 수 있어?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나는 그냥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뭐가? 우리 가족이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나도 그냥 받고. 나도 잘못했어. 언니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오빠도 바보야. 언니 잃고 나서야 후회하더라. 그래. 응. 요즘 완전 망가졌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그리고 우리 가게 다 정리됐어. 알아.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 지금은 작은 분식집 하나만 하고 계셔. 그래. 언니, 우리 가족 용서해 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왜? 용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심이 있어야 돼. 우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건 너희가 힘들어졌으니까 반성하는 거지. 진짜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가족은 끝까지 몰랐어. 뭘 잘못했는지. 그게 나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 집안만 봤지. 그리고 내 오빠도 마찬가지야. 한 번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그만 가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언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 만났다며.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 잘할게.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왔니? 응. 오늘 뭐 했어? 지수 만났어요. 남자친구 여동생. 그래. 무슨 얘기했는데? 용서해 달래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셨습니다. 너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어. 엄마, 제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넌 당연한 걸 한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의무가 아니야. 그리고 진짜 용서는 상처가 아물었을 때 하는 거지. 아직 피 흐르는데 용서하면 안 돼.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넌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끝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과 그리고 그 모든 아픈 기억과 처음엔 힘들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집착이었고 의무감이었고 두려움이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다. 서로를 지켜주는 거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법을. 이제 나는 자유롭다. 완전히.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다시 빛날 거라는 걸. 결혼은 포기했지만 인생은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참는 사람이 하는 개개소고전 1018안입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어머니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포기했지만 인생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랑도 당신의 존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어머니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포기했지만 인생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랑도 당신의 존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